자, 이번 제9강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름다운 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이 오직 인간에게만 이 직립보행, 두 발로 서서 걷는 이 특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손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손이 자유롭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두뇌를 발달시킵니다. 두뇌가 좋아지면요, 발명을 하고 인류의 문화사를 개척해 나가겠죠. 이런 능력을 부여해 주면서 아울러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도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에도 근로의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손은 일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고, 발은 행실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나쁜 행실을 끊을 때, 난 이제 손 씻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것은 사실 난 이제 발 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왜? 나쁜 행실을 끊은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 일하지 않는 손은 희고 깨끗하고 보기가 좋죠. 그렇지만은 직업이 없는 사람을 백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얀 손이거든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하얗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백수란 말이 좋지 않은 것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은 손이 깨끗한 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손만 봐도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제 손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지금 요 가운데 손가락의 끝자락을 보면 요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볼통 튀어나와서 사마귀처럼 이렇게 굳은 살에 박혀 있거든요. 자, 이걸 보시면서 뭘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요 펜을 잡고 글 쓰니까 여기 좌우 닿아서 굳은 살에 박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련하게 글 많이 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아주 재미나게 곤충기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곤충기 그러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파브르가 썼지 않습니까? 곤충학자죠. 이분은 실험하느라고 늘 손이 더럽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손을 보고 공장 노동자의 손이다, 이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프랑스 아비뇽이라는 곳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이 교육부 장관이 시찰을 왔습니다. 파벌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마침 실험 중이라서 손이 더럽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악수를 사양하려고 하니까 그 교육부 장관이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손은 일하는 손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마을과 학교를 발전시키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손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 이런 손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참 장관도 훌륭한 분이시죠. 자, 우리 사람 손에는요, 요 손목에서부터 요 손에는 뼈가 몇 개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해봐서 모른다가 정답이죠. 네. 여기에 27개의 뼈가 있는데 우리 몸의 부위 중에서 제일 뼈가 많은 것이 손입니다. 발에도 뼈가 많은데 한 개가 지금 26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손은 구부리기, 펴기, 모으기, 벌리기, 맞서기, 이 5가지 운동을 합니다. 이 5가지 운동이 무수히 조합이 되고 결합이 되면서 인류의 문화를 일궈내고 문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1963년에 영국의 인류학자 루이스 리키 박사가 그 탄자니아의 이 올드바이 계곡을 탐험하다가 그곳에서 원시 인류의 화석을 발견했는데 이미 그 원시 인류도 손으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그 호모 하밀리스라는 이 말은 이 인간됨의 조건이 손에 달려있다라는 의미로 풀이합니다. 자, 지난 2월 24일자 어떤 신문의 일면에서
참혹하게 훼손되는 여자의 손 하나가 실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작년 3월 이후로 대구를 뒤덮었던 그 코로나와 사투를 벌였죠. 대구 의료원 소속의 이학도라는 간호사의 손이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와 맞서 싸우던 간호사들의 사연을 다 모아서 수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코로나 영웅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록된 손이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이 간호사의 손을 보니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자꾸 소독을 했고 겹겹이 보호장갑을 끼다 보니까 안에서 물에 부른 것처럼 손이 쪼글쪼글해졌습니다. 우리 욕탕에 오래 있으면 손이 쪼글쪼글 하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손바닥 허물이 다 벗겨져서 껍질이 너덜너덜하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잠깐의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음압실을 나오려고 하면 또 방호복을 또 바꿔 입어야 되고 시간은 짧고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음압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은 채 잠깐 눈을 붙이는 쪽잠을 자는 실정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댓글에 고맙다는 인사가 막 쏟아졌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눈물 난다. 고생할 거라 생각했지만은 이 정도일 줄이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숭고한 헌신에 경외심을 느낀다. 뭐 이런 글들이 댓글에 달립니다. 온 몸을 바쳐서 헌신했던 의사들의 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방호복 속에서 악정고투하다가 실신하는 이런 의료진들도 속출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시민을 구하자 인수를 호소했던 당시 대구시 의사회의 편지는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린 바가 있습니다. 자, 원래 2월 26일부터 우리도 이제 백신 투여가 시작이 됐지요. 그렇지만은 이 약품을 다 많이 못 구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아마 올해 중에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끝날 때까지는 역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현실이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기나긴 싸움의 끝자락도 결국 이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잊고 있었던 이 의료진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